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느바는 뉴욕을 14.5 마인대 갔습니다. 아침 기준점으로 갔으면은 기준점이 떨어져가지고 적중하는 거였는데 14.5 마인 올랜도 마인 갔는데 올랜도는 역전을 하면서 마인까지 수월하게 찍어줬는데 뉴욕이 딱 14점 차로 이기면서 0점 프렌 당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최근에 NBA 정말 좋았다가 이렇게 0점으로 좀 한풀 꺾였는데 다시 좀 기세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LB 같은 경우 오늘 한 주한만 50% 비율로 갔는데 매치가 졌습니다. 한 주한만 갔었어요. 오늘 물브가 최근에 솔직히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분석하는데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주간 영상은 아시다시피 제작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모처럼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겠어요. 열심히 안 하니까 이런 뉴욕 0.5 프레임 같은 것도 억가를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어, 이걸 이쪽에다 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보여야 되니까 화면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라쿠텐하고 세이브 경기입니다. 후지랑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않고 좋아 보이는 경기들만 NBA 마냥 집중 분석을 진행합니다. 후지랑 스미다인데 이름값만 봤을 땐 스미다가 훨씬 더 보여준 게 많죠. 뭐 일본 국가대표에서도 스미다는 왕성하게 등판을 하는 투수다 보니까 후지는 전 시즌 막판에 안정감을 보여주면서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하면서 시즌을 마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완전히 못 믿을 만한 그런 선발은 또 아니라는 그런 말을 좀 드리는 거고, 근데 라프테한테 좀 의미가 좀 부여가 되죠. 왜냐하면은 홈 개막전이죠. 이게 홈에서 올 시즌에 개막하고 첫 경기를 펼치는 건데 이 홈 개막전 첫 등판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이 야구는 후지가 이런 의미 있는 선발로 낙점이 되었다라는 점. 스미다는 이닝수를 굉장히 잘 먹어주는 이닝 이터죠. 그러니까 그 이마이랑 마찬가지로. 근데 얘는 이마이랑 좀 별개로 기복이 좀 다소 있는 편이지만 대체로 안정감이 좀 뛰어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쿠텐 상대로 무실점 피칭은 2년 동안 없었어요. 그 정도로 라쿠텐 상대로 충분히 이닝이 터역하는 기대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정말 막 완봉승이라든지 막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퍼펙트급 피칭 기대치는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쿠텐은 개막 시리즈 3경기에서 27안타 빵홈런 기록했고 세이브는 24만타 1홈런. 이 경기에 가장 주목할 점은 저는 제일 주목했던 점은 라쿠텐의 홈 개막전이라는 점. 그래서 동기부여가 좀 남다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고, 2순위는 세이브의 여전한 빈타 본능. 자, 우선은 이 니오넴 상대로 개막 시리즈 3연전을 모두 수입 패배를 당하면서 여전히 세이브는 약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입증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좀 합니다. 전 결론적으로 홈 개막전 버프 그러고 뭐 후지가 사이드 볼만 하는데 굉장히 불안감이 엄습하는 그런 선발도 또 아니고, 그리고 세이브가 경기를 보면서 개막 시리즈에서 너무 여전히 무능했다, 여전히 무기력한 팀이었다 라는 점을 생각으로 라프텐 승리인으로 서브 언더 쪽 보겠습니다. 세이브 경기는 오바 못 봐요. 아시다시피 세이브 경기 있다 그러면 언더 갈까 말까 생각해야 되는 팀이지, 얘네는 오바 나면 재수없는 그런 느낌인 팀입니다. 지바롯데랑 오릭스 경기는 니시노 유지하고 소타니가 등판을 하는데, 양 선발들이 기본적으로 뭐 여태까지 뭐 오릭스 전에 뭐 그러고 뭐 지바롯데 전에 이게 아니라 여태까지 총 등판했던 일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퀄리티 스타트는 기대치가 있는 선발들이란 말이죠. 근데 다만 뭐 토고나 뭐 이따 요미우리 선발로 등판하는 그 야마자키나 이런 애들처럼 막 초특급 선발까지는 아니죠, 사실. 그래서 퀄리티 스타트 뭐 한 2, 3실점 정도의 기대치는 충분히 있다. 근데 결국엔 제가 봤을 때 지바랑 오릭스 싸움은 지금 양팀 모두 타선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선취점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취점을 따내는 팀이 승리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지바로 때는 개막시대 소백 원정에서 3연전 수입을 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변이었어요. 총 28안타, 4홈런, 7볼넷. 이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랑 KBO 리그랑 NPB랑 기준점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3점, 4점 정도는 차이가 나잖아요. 기준점, 언어바 기준점 자체가. 근데 지금 지바롯데가 이 세 경기 동안 보여줬던 이 타격 지표는 KBO 어느 팀과 견주어도 전혀 꿀림이 없는 그 정도의 아주 불바다 지표입니다. 오릭스 역시도 락텐과의 개막 시리즈에서 35안타 3홈런 3볼넷. 제일 주목하는 점은 양 팀이 지금 직전 상대했었던 3연전 시리즈에서 3경기 모두 홈런을 기록했다라는 점. 지바롯데도 오릭스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양 팀 모두 3경기 연속 홈런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득점도 1, 2치고는 굉장히 양껏 해준 느낌이고. 자, 이 경기 역시도 주목할 점은 지바롯데의 홈 개막전이라는 점입니다. 홈 개막전. 동기부여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지바롯데가 이 원정에서 올 시즌 우승 후보 여전히 1순위로 꼽히는 소뱅을 3연전 수입을 때리고 나서 홈으로 첫 홈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홈팬들이 엄청나게 꽉 차고 열기도 평소보다 훨씬 뜨거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건 만원 관중 여파 속에서 분위기도 절정일 가능성이 높다. 이 생각을 해서 저는 흔히 말하는 금이환영을 홈팬들이 지바롯데 상대로 해줄 가능성이 높다. 왜냐? 뭐 진짜 뭐 세이브 같은 팀, 따라지 같은 팀 수입하고 온 것도 아니고 우승 후보 1순위 소뱅 원정에서 수입을 달성하고 왔다라는 점. 이거는 홈팬들 역시도 완전히 사기가 하늘을 뚫을 정도로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하나 때문에 이 관중들의 이 사기, 그리고 선수단의 사기, 이런 것들 지바승을 보고, 오바촉도 나쁘지 않아요. 양 팀의 지금 엄청난 타격감. 결국에는 니시노 유지하고 소타니가 초특급 상위 선발로 분류되는 선수들은 아닙니다. 냉정히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이닝, 7이닝은 먹어줄 수 있어도, 2, 3 실점은 깔려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럼 결국엔 1야에서 맥시멈 언어바 기준점이 6.5, 야구 경기 빼고는 6.5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찌를만 하다라고 봤습니다. 오바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니치랑 요미우리 경기는 야나기 유야랑 야마자키가 등판을 하죠. 야나기 유야는 아시다시피 전 시즌에 60몇 이닝인가 70몇 이닝밖에 소화를 던지질 않았죠. 그 정도로 고정 선발은 아니고 약간 2군 갔다가 아니면 콜업 됐다가 불펜 갔다가 선발 왔다가 막 이런 고정 선발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진짜로 막말로 쉽게 얘기를 해서 두산의 각빈이 불펜 왔다 갔다 하는 선발이 아니잖아요. 항상 선발 자리를 고정으로 있는 선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나기 유야는 선발에서 고정 자리를 맞지를 못하고 계속 와리가리 치는 거 보면은 불안정한 선발이다라고 치부를 하는 게 맞겠고, 야마자키는 아시다시피 토고랑 거의 유기적으로 1선발 야마자키다 토고다, 이거는 요미우리 현지에서도 여전히 키보드 배틀을 벌이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 정도로 이 야마자키는 뭐 1선발이 될 수도 있고 2선발이 될 수도 있고 그 정도로 상위 선발이죠. 그러니까 양 팀의 지금 이 타이틀만 보더라도 상위 선발 대 불안정한 선발, 이렇게 좀 타이틀이 붙는 경기입니다. 야나기 유야는 전 시즌 요미 상대로 2번 등판해서 2번 모두 3실점 피칭, 2번 모두 피홈런을 허용을 했었습니다. 둘 다 요미 원정 등판이긴 했지만, 반면 야마자키는 전 시즌 준비 시즌에 완봉승 경험도 있었고 5경기 등판에서 모두 무너지지 않고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하는 등 방어율 자체도 1.46으로 굉장히 훌륭했던 편입니다. 어제 맞대결이 있었던 양 팀이었습니다. 주니치가 6안타 빵홈런 4볼넷 3득점, 요미우리 10안타 1홈런 0볼넷 2득점으로 안타를 4개나 더 때리고 홈런도 하나 더 있었음에도, 홈런까지 있었음에도 졌습니다. 타격 지표가 훨씬 좋은 쪽은 누가 봐도 요미우리 쪽이었죠. 안타를 훨씬 더 많이 생산해낸 쪽도, 홈런을 때린 팀도 요미였습니다. 다만 득점권 상황에서의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었던 요미우리였죠. 선발에서 명백한 우위인 경기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또다시 반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미승, 이게 1야에선 제일 안전빵 정배승이 저는 요미승이라고 봅니다.
오늘 1야에서 2순위 요미 1마일입니다. 자, 1야는 이렇게 3경기를 저는 분석을 진행했고, 소뱅 경기는 그 마에다 준인가 소뱅 선발은 데이터가 워낙에 없어가지고 한번 지켜보는 게 나을 거라고 봤고요. KT랑 LG 경기는 오원석이랑 에르난데스, 이것도 바로 위에 저 요미우리 경기 마냥 오원석은 누가 봐도 KT의 상위 선발이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좁아야 4선발, 4선발, 5선발, 뭐 이 정도 급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에르난데스는 당연히 1, 2선발급이고, 그러니까 상위 선발 대 하위 선발 매치업이죠. 오원석은 직전 두산전에 5이닝 무실점을 기록, 피안타 2개만을 허용했을 정도 안정감을 좋았으나 3삼진 3볼넷, 볼삼비 자체가 막 정말 초특급 그런 피처의 볼삼비는 아니었습니다. 5이닝 대비 3삼진이면은 삼진을 정말 많이 잡으면서 이닝을 이끌었다. 보기도 당연히 불가능한 수치고, 볼넷도 5이닝 동안 3볼넷이면 적다고 볼 수도 없고, 두산의 타격감이 바닥을 좀 드러냈던 경기였으면 좀 눈치챌 수가 있죠. 지금 두산이 사실상 뭐 롯데, 하나, 두산 이 세 팀이 지금 완전 빈타의 지금 타이틀 같은 팀이죠. 에르난데스는 직전 하나전에 7이닝 1피안타 무실점 8삼진 1볼넷. 이게 다 볼삼비가 이 오원석하고 엄연한 차이가 있잖아요. 얘는 5이닝 동안 3삼진 3볼넷, 얘는 7이닝 동안 8삼진 1볼넷.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딱 보면서, 야, 이건 같은 실점을 적게 한 피칭이었음에도 5이닝 무실점도 엄청나게 좋은 피칭이었고, 7이닝 무실점도 정말 좋은 피칭이었지만 더 투구 내용이 좋았던 건 에르난데스였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게 되죠. KT는 3경기 연속 홈런포가 없었을 정도로 큰 게 나오질 않고 있고, 홈런이 안 나오고 있고, 4경기 연속 7안타 이하로 1야 전체 팀들보다도 나쁜 타격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수준이므로 무조건 타격 사이클이 나쁘다고 볼 수밖에 없다. LG는 개막 후 7연승을 달리며 전승행진, 2경기 연속 11안타 이상의 홈런포까지 기록하며 흠잡을 게 없는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다. 불안 요소는 오원석이 좌투수인데 올 시즌 LG는 우투수에게 지금 타격 지표 1등, 좌투수 상대로 5등이에요. 그 정도로 좌투수 상대로는 딱히 뭐 상위팀, 강팀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무엇보다 LG는 현 시점 한정으로 마운드가 정말 좋은 팀입니다. 올 시즌 개막 후 모든 팀들 중에 실점 낮은 순위 1등 팀이 LG입니다. 13실점, 2등 팀이 24순위, 이게 바로 KT입니다. LG 13실점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인지를 알 수 있게 하죠. 1위가 13실점인데 2등이 24실점. 결국에는 실점 가장 적었던 1등 팀하고 2등 팀의 맞대결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불펜이건 그냥 마운드 자체가 단단한 팀. 1등이 LG, 2등이 KT. 당연히 이 경기는 1순위로 봐야 될 건 LG 승입니다. 당연히 1순위로 가장 확률 높아 보이는 쪽은 LG 승이 맞아요. 근데 선발 흐름, 기세 지표, 모든 것에 뭐 타격 지표, 흐름, 타격 사이클까지 우위에 있는 쪽은 누가 봐도 LG, 그러니까 배트맨 배당 1.3대 받은 겁니다. 야구치고는 굉장히 똥배당이에요. 그러나 LG가 좌투수에게는 평범한 타격 지표만 보여주고 있으므로 언더도 좋게 볼 만하다. 좋게 볼 만하다. 그러니까 2순위로 언더를 적었지만 다른 경기에 좀 대입하면은 1순위로 볼 정도로 언더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점 적은 순 1등 팀, 2등 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아시다시피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어제 경기 하루가 월화 이틀 쉬었기 때문에 불펜도 사실상 완충된 상황이고, 그럼 기본적으로 올 시즌에 가장 마운드 안정감을 보여줬던 이 양 팀들이 언더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겠죠. LG 승 2순위가 언더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랑 롯데 경기는 문동주랑 김진욱이, 문동주는 직전 LG전에 5이닝 1피안타 무실점 6삼진 빵볼넷, 볼삼비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전형적인 정말 제구되는 파이어볼러의 지표를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5이닝 동안 6삼진 0볼넷. 저는 국야 선발치고는 정말 거의 퍼펙트급. 피안타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실상 퍼펙트급 피칭. 김진욱이는 SSG 전에 6이닝 4피안타 1피홈런 2삼진 7삼진 4볼넷. 원래 얘도 롯데에 던지는 투수치고는 파이어볼러입니다. 삼진을 굉장히 잘 잡는 편인데
볼넷이 많았죠. 6이닝 동안 4볼 내시면은. 그리고 피안타도 적지도 않은 피홈런도 있었고. 그러니까 냉정히 말해 선발 저울질한 문동주 우위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는 신구장에서 펼친 홈시리즈에서 기아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죠. 총 22안타 1홈런 13볼넷 15득점. 타격 지표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는 이로써 개막 후 모든 경기를 두 자릿수 이상의 안타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안타 이상. 참고로 키움이 올 시즌 8경기 중에 5경기가 10안타 이상 때렸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는 지금 개막 후 모든 경기에서 10안타 이상 때린 적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가 제일 물바다 팀이다라고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개막 후 타격 지표 팀 타율 꼴찌 팀이 하나죠. 꼴찌 2등이 롯데고, 롯데는 직전 KT와의 4직 시리즈에서 1승 1무 1패를 기록. 총 22안타, 2홈런 7볼넷 7득점. 하나와 안타 개수는 똑같았죠. 22안타씩 똑같았지만 득점은 2배 이상으로 하나가 더 높아서 15득점 7득점. 그죠? 그러니까 롯데의 문제점이 이거예요. 제가 롯데를 굉장히 응원하고 그래서 아는데, 팬이라고는 말 안 할게요. 좀 응원해서 아는데, 개막 후 펼친 8경기에서 6경기가 3득점 이하, 맥시멈 득점이 5득점, 한 경기는 4득점, 나머지는 3득점 이하. 그러니까 얘네가 전혀 비기닝을 막 생성해낼 가능성이 거의 전무후무하다는 뜻이죠. 비기닝이 뭡니까? 한 이닝에 3득점 이상을 비기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네가 지금 9이닝 동안 맥시멈 득점이 5득점, 평균 3점대, 비기닝을 생성해낼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그러니까 어떤 투수건 간에 철저하게 공략해내고 영호까지 털어버릴 가능성은 거의 전무후무하다. 하나건 롯데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결국에는 솔직히 말해서 선발은 냉정히 말해서 하나의 약 우위, 근소까지는 아니고 그냥 우위라고 표현하겠어. 그냥 우위. 타선은 솔직히 전 고만고만하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가 직전 기아 시리즈에서 좀 보여줬던 것은 신구장 짓고 홈 개막전 펼치는 이 버프를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뭐 지금 롯데 타선이 두렵다 이런 느낌 전혀 없기 때문에 이 홈 버프를 믿을만 하죠. 선발로 우위인 것도 좀 크게 좀 부각시켜서 볼만하고 1순위 하나승 언더까지도 이 경기도 나쁘지 않아요. 양팀 그냥 안빠따인 거 보고, 두산하고 키움 경기도 최승용이하고 윤현이. 자, 최승용은 직전 KT전에 5.1인 7피안타 빵피 홈런, 3삼진 2볼넷 2실점. 이닝수 대비 5.1인 7피안타 피안타도 많이 얻어맞은 거고, 볼삼비도 3삼진 2볼넷이면 좋지도 못했고 2실점밖에 안 했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두산의 수비가 정말 호수비가 많이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KT 타선이 잔루를 계속 쌓는 그런 모습을 연거푸 보여줬다거나. 근데 키움 선발 윤현이는 제가 굉장히 또 인상적으로 보고 있는 또 투수 중 한 명인데, 직전 기아전에 5이닝 3피안타 1실점 2삼진 5볼넷. 볼삼비가 굉장히 불편했지만 결국에는 5이닝 또 1실점밖에 안 했어요. 피안타도 3개밖에 안 얻어맞았고, 기아라는 그래도 타선 사이클이 개막 후에 나쁘지 않은 팀 상대로. 윤현은 우선 시범 경기 때 정말 퍼펙트급 피칭을 해서 제가 주목을 하고 있었던 투수입니다. 시범 경기 2경기 등판에서 둘 다 3이닝 무실점, 6이닝 총 2경기 동안 6이닝 2피안타 6삼진 4볼넷 무실점, 방어율 제로. 결국에는 얘가 볼넷이 좀 문제인, 제구가 문제인 애지 9위는 무조건 좋다고 봐야죠. 왜냐? 피안타도 무조건 적은 편이고, 이닝수 대비 피안타도 거의 3분의 1급으로 적은 수준이고, 삼진도 나쁘지 않게 잡고, 그러고 실점을 거의 안 한 수준으로 했다는 게 문제죠. 결국에는 윤현이 이거예요. 2025년 되고 나서 공식적으로 등판한 경기 퓨처스 리그에서도 호투했죠. 그리고 정규 시즌 첫 등판 이거 어디야? 기아전에 등판해서 호투했죠. 5이닝 1실점이면은. 그리고 시범 경기에서 둘 다 무실점했으니까 호투했죠. 여태까지 한 번도 실망스러운 피칭을 보여준 적이 없었던 게 윤현이잖아요. 4경기 총 4번 등판해서. 자, 그리고 양팀 타격 사이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은 3경기 연속 4안타 이하만을 기록하면서 이거는 사실상 거의 세이브랑 거의 쎄쎄쎄 해야 되는 수준으로
완전히 빈타 흐름을 제대로 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두산이죠. 7경기 연속 3득점 이하만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상 최악의 타선 흐름. 그러니까 타격 지표 자체는 팀 타율 자체가 하나 꼴등이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내고 있는 건 두산이 거의 꼴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키움은 올 시즌 최소 안타가 7안타. 아무리 제일 빈타가 나왔던 경기도 최소 안타 개수가 7안타였습니다. 그리고 개막후 치른 8경기 10안타 이상, 두 자릿수 이상 안타를 기록한 게 5경기. 그럼 솔직히 딱 이 타격 지표, 아까 선발 저울질 빼고 타격 지표만 비교했을 때 두산하고 키움하고 타격 지표 훨씬 좋은 쪽 키움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키움이 올 시즌에 무조건 꼴찌 1순위다. 경쟁력이 너무 없다. 마운드 선발진도 불안정하고 불펜도 안 좋고 여러모로 키움은 경쟁력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예상 순위 누구나 뭐 전 NBA래. KBO 선수건 뭐건 간에 다 키움을 거의 꼴찌 순위로 예상을 했었죠. 근데 지금 결국에는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두산보다 키움이 대략 한 2배 정도는 타수 사이클이 좋죠. 홈런도 개막 후 키움이 9홈런, 두산은 2홈런. 4배 차이, 4배 이상. 선발도 저는 최승용이보다 윤현이가 더 나으면 나을지 꿀리는 느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산이 키움보다 이 부분은 압도적인 우위야. 훨씬 더 두산이 훨씬 좋아. 할 수 있는 부분은 불펜하고 수비 쪽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수비도 결국엔 두산이 방망이에 공을 갖다 대야 수비를 호수비가 나오건 수비 에라가 나오든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지. 얘네 지금 경기당 4안타, 4안타 막 이런 식으로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키움 수비 불안하다. 이런 것 때문에 그거 하다 저는 좀 그렇다고 봤고 1순위 키움 프렌 2.5 프렌인데 배당 1.3대면은 1.2대였나? 아무튼 그 정도는 나쁘지 않은 배당입니다. 2순위 키움 역배승, 3순위 키움 역마인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 구성 여기까지입니다. 주간은 오늘 시작으로 계속 앞으로 계속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은 정말 좀 열심히 좀 해야 한다. 내가 너무 좀 나태해진 것 같은데 하고 스스로 채찍질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주간 영상을 제작을 한 것이고, 주간은 사실 하면 제가 너무 버거워요. 체력도 너무 고자라서. 그래서 좀 한번 좀 눈치껏 주간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0.5 프렌 나간 거는 좀 많이 성 나가긴 하네요. 근데 내일 NBA 이제 녹화 끝나고 분석 열심히 할 건데 열심히 해서 내일 바로 돌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